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왜 말레이시아 이주를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살아보니, 좋은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레이시아 이주를 생각하시거나, 혹은 다른 나라와 이주 비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참고용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모두 옳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니까, 이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사소한 일에 죽자고 덤비시는 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목적인 이주 목적이나 그 처한 환경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생각이나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희 경우를 예를 들어 좀 설명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선진국 어디죠? 미국, 영국,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은 일단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우선 이민국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나라에 한국 사람이 이민 가서 별로 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현지의 인종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거기서 성공하는 거는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뭐 그런 나라 가서 성공하신 분들 보면, 저는 굉장히 좀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 사람들도 한국인을 보는 시각이 아직은 우리가 동남아 사람들 보는 수준 정도로 그렇게 높을 것 같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요. 어, 거기서 또 취업이나 사업을 하더라도 뭐 현지인들로부터 이렇게 리스펙트 받으면서 살기는 쉽지 않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 이주나 이민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인데 선진국에 가서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종차별이 좀 덜 하다는 캐나다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제가 좀 추운 날씨를 싫어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캐나다는 제외가 되었고, 뭐 지금 더운 나라에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가끔은 좀 추운 날씨와 눈이 그립기도 합니다. 뉴질랜드는 한국에서 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좀 제외가 됐고요. 아무리 뭐 제가 해외 이민을 나가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한국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뭐 부모님도 좀 연로하시고, 또 저도, 가끔은 좀 고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좀, 먹고 싶은 음식도 먹고, 보고 싶은 것도 좀 보고, 그러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한국에서 너무 떨어진 나라에서는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를 좀 만만한 게 동남아라고 동남아를 알아봤는데 필리핀은 총기 휴대가 자유롭고 또 한국인 대상 범죄가 많아가지고 좀 치안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았고 태국은 저한테는 너무나 좀 생소한 뭐 그런 언어, 문자 뭐 이런 것들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물가도 좀 높고 또 작은 도시 국가다 보니까 뭐 그런 곳에 살고 싶은 생각이 좀 안 들었고 중국하고 베트남은 제가 한 1년 정도 예전에 살아봤어요. 근데 두 나라 역시 이제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 좀 부담이 됐고요. 공산주의 국가 살면은 좀 감시당하는 느낌도 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또 뭐 중국어하고 베트남어를 또 배워야 되는 거. 뭐 중국어, 베트남어는 제가 조금씩은 합니다만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최종 말레이시아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선택을 했고요. 또 제 아내가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이라는 것도 고려 사항이라서 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집사람도 여기 오면은 좀 좋지 않을까. 자기 나라니까. 그 집사람을 만나서 한 20년 전부터 제가 처갓집을 좀 드나들면서 말레이시아 이 신선한 공기, 깔끔한 그 도시 거리, 사람들의 여유로운 생활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히 2006년, 7년 그 당시에 제가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생활이 굉장히 좀 타이트했던 것 같아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 12시 퇴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 생활도 없고 좀 각박한 제 삶이
느껴지게 되었고, 그래서 말레이시아 이주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와서 살아보니까 실제 뭐 좋은 점도 많고, 또 여행할 때는 잘 몰랐었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또 실망한 점들도 좀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좀 살만하다,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에서 한 10여 년 살아보니까 좋은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축복받은 자연환경. 말레이시아는 1년 내내 계절의 변화 없이 날씨가 항상 따뜻하고 덜어는 덥다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의 여름보다는 습도가 덜해 많은 분들이 한국 여름보다 덜 덥고 견딜만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자연재해가 거의 없고, 도심이라도 나무나 잘 보존된 숲이나 공원이 있고, 오염물질이 쌓여도 잠깐씩 내리는 비가 씻어주어 공기가 비교적 깨끗한 편입니다. 저도 한때 대기업 해외영업부서에서 일하면서 대략 수십 개 나라를 돌아다녀 봤지만, 말레이시아만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나라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지진, 태풍, 해일, 화산 등의 자연재해가 거의 없어 축복받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살면서 재해가 있다면 단시간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는 것, 인도네시아 산불로 인한 헤이즈 정도입니다. 2. 영어권 국가. 중국이나 태국, 베트남과 달리 현지어를 배우지 않고 영어만으로도 웬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동남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국민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그리 고급 수준은 아니어서 영어를 잘 하지 못하거나 문법상 맞지 않는 영어를 써도 되고, 오히려 부담 없이 영어를 사용하고 의사소통하기 편한 것도 큰 장점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영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 가서 영어를 잘 못하거나 콩글씨 사용한다고 주눅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영어로 말하기는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에서보다 동남아에 살던 분들이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3. 다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 말레이시아는 영어가 공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중국계 화교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배우기 좋은 나라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이렇게 두 나라인데, 싱가포르는 물가가 너무 비싸고 도시가 너무 작아서 답답한 느낌이 있죠.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보통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등 3개국어 구사가 기본입니다. 참고로 우리 아이들도 4개국어를 하는데 그중 한국어를 제일 못해서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서 일부러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4. 안전한 치안. 가끔씩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 택시 강도, 절도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살인, 강간, 폭행, 마약 같은 강력 사범의 경우 오히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마약의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가 강력 단속하고 처벌도 심하면 사형도 하는 등 무거우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날치기나 절도, 생계형 범죄가 많긴 하지만 특정 노약자나 부녀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아직 날치기를 당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날치기범들 입장에서 저는 별로 털어먹을 게 없는 모양입니다. 콘도나 중급 이상의 주택에 사시면 24시간 경비 시스템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방문 예약이 된 사람들만 출입시키고 있어 매우 안전한 편입니다. 5. 합리적인 생활 물가. 말레이시아 오셔서 물가가 장난이 아니다, 비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량, 주류, 담배, 인터넷 등 일부가 그럴 뿐 우리의 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 가격은 우리의 2분의 1 수준,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 600원 정도이며, 부동산 가격과 국제학교 학비도 최근 조금 인상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다른 동남아 주변 국가에 비하면 그리 비싸지 않은 수준입니다. 보통 말레이시아 오신 지 1년이 안 되신 분들이 물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처음 이주 오면 당연히 학비, 자동차, 집 임대, 보증금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직 생활비 절감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1년쯤 지나서 어느 정도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면 생활비 절감하는 법을 스스로 배우시게 되고 로컬화도 됩니다. 반대로 여기 몇 년 살다가 한국에 가보면 정말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치 장 보러 마트에 가면 보통 20만원이 넘게 드는데, 여기서 일주일치 장 봐도 10만원 넘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당 GDP가 1만 달러 수준이고, 우리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주요 도시 KL 등 주요 도시에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물가가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는 한국 사람이 살만한 집은 임대료가 무지 비싼 편입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중산층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 로컬 중산층이 사는 콘도의 경우 임대 가격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보통 100만원 내외면 방 2개에서 3개 정도 살만한 콘도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내내 여름이다 보니 의류 지출비가 한국에 비해 현저히 줄어듭니다. 옷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사도 충분하고 여름 옷이니 가격도 매우 착한 편입니다. 이렇게 절감된 의류 지출 비용으로 주변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여행이나 레저 등 다양한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6. 건전한 생활 문화. 말레이시아는 회교를 국교로 하는 이슬람 국가라서 퇴폐, 향락, 사행성 문화가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물론 그런 문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 비하면 그런 업소나 문화가 적고 술값이 비싸며 운전을 해야 하므로 술을 적게 마시게 되고 건전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회교가 국교라고 해서 개인이 종교에 간섭하지 않으며 개인의 종교 활동은 절대 보장됩니다. 다만 회교도에 대한 다른 종교의 포교 활동은 제한됩니다. 7. 한국인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한류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사실 동남아 거의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잘 사는 나라, 자신들이 배워야 할 나라 등으로 인식하며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반면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경우 중국은 자신들이 대국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일본은 경제 대국이라는 이유로, 또한 양국 공통으로 동북아 3국 경쟁 심리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거나 최소 동남아 사람들처럼 한국인을 그다지 리스펙트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중국계나 말레이계 등 주류 인종이 모두 한국인에 대해 우호적이고 한국 사람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살면 최소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득을 보면 받지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민국에서도 한국 사람이면 안녕하세요 라는 우리말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있고, 집을 임대할 때도 집주인들이 한국 사람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8. 시간적, 지리적 근접성.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시차는 1시간이고 비행기로는 대략 6시간 반 정도 걸리며 매일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왕복하는 비행기가 몇 편씩 있어 급히
한국으로 귀국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가 항공사인 에어아시아가 있어 비수기 때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왕복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9. 레저나 주변국 여행.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주변 국가로 여행 방문하기가 편리합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이 비행기로 대략 2시간 거리이며 한국과 호주, 인도에 가기도 그다지 거리가 멀지 않고 또한 에어아시아 등 저가 항공을 이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주변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명목상 소득이 적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제가 피부로 느끼기엔 해외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있고 주변 제 로컬 현지인들은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골프장이 도시나 도시 주변에 많이 있어 도심에 살아도 차로 1시간 이내 이용 가능한 골프장이 보통 10개 이상 있으며 동절기 없이 사계절 이용 가능하고 그린피도 매우 저렴해서 말레이시아는 골프의 천국이라고 불리웁니다. 굳이 밖에 안 나가더라도 말레이시아 콘도에 사시면 보통 수영장, 체력 단련장이 있고 콘도에 따라 테니스장, 배드민턴, 농구, 탁구 등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10. 동서양 문화의 조화와 여유로운 생활. 말레이시아는 근대의 영국 식민지를 경험했고 말레이, 중국, 인도인 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보니 오래전부터 영어를 공용어로 많이 사용하며 현대 말레이어에도 영어에서 기원한 단어가 많습니다. 발음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의 의식이나 생각이 제가 볼 때 동서양의 오묘한 조화라고 느껴지더군요. 이곳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나이 많거나 상류층이라고 권위주의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직장에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서구 문화를 기반으로 한 수평적인 계약관계 수준입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혹은 고객이 직원에 대한 갑질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한국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에어아시아 회장이 대한항공 땅콩 사건을 조롱한 적도 있었죠. 이렇게 서구적인 문화와 의식을 가진 반면 각각의 민족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소수민족을 탄압하지 않고 각 민족들의 전통이나 명절, 생활 풍습 등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말레이 명절인 하리라야, 중국의 설날, 인도의 디파발리 같은 명절이 모두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도 많고 회사 업무도 타이트하지 않으며 연월차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도 급하지 않고 천천히 일하면서 여유를 만끽하며 사는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여유가 있다 보니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잘 다투지도 않고 다툴 일이 생겨도 감정적인 싸움이나 폭언은 서로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왜 말레이시아에 이주 왔는지와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좋은 점 한 10가지, 대충 한 10가지 정도 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거나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반대로 말레이시아 살아보니 이거는 좀 안 좋더라, 좀 불편하더라, 뭐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하시는 일 모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